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날이 되었건 추석이 되었건 뭐 어떤 기념일이 되었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에 따라서 줘도 되는 선물이 있고 주면 받는 사람이 오해할 만한 선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서양에서는 칼을 선물하는 게 되게 좋대요. 상대방에게 칼을 선물하면 행운이 깃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칼 선물하면 이 뭐지? 그렇지. 섬뜩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선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다 참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가 길조인데 우리는 흉조라고 하더라고요. 뭐 문화마다 참 상이한 시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칼이라는 게 일도양날 아니겠습니까?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을 보는 순간 섬뜩한 마음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칼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칼이 주는 긍정적인 상징은 바로 이 단죄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는 이 단죄, 끊어 없애는 거죠. 끊는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이지 못한 거, 마군과 외도를 끊는 이 단죄의 상징성이 이 칼에 저는 녹여 있는 이미지이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어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끊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것과 나와 격리시켜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또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끊을 도구가 필요한 것도 현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번뇌도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비유 중에 불로 태워야 될 번뇌가 있고 물로 녹여야 될 번뇌가 있다라는 업장도 마찬가지죠. 불로 사루어야 없어질 수 있는 업장이 있는 반면에 물로 녹여내야 낼 수밖에 없는 업장이 있는 겁니다. 같은 업장이라도 업장의 종류에 따라서 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물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이 업장과 업연과 번뇌에 저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칼로 뭔가를 끊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매우 공덕과 복덕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칼은 있으되 그 칼에 날이 묻으면 이건 참 난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딘 날을 갈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진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체말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합니다만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끼로 찍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날이 바짝 서 있는 도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10번이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무딘 날을 갖고 있는 도끼는 골백번 찍어도 넘어갈 수 없는 이 이치를 본다면 어떤 날을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나를 좀 잘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갈려진 나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유혹으로 벗어나야 될 것들을 얼마만큼 예리하게 시적절하게 단죄시킬 것이냐, 이거야말로 우리 마음 공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이 서 있다는 건 우리 진리적인 입장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전 집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날이 무디다는 표현이 저는 이 집중력이 흐려져 있다는 표현과 거의 상응하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실 때 뭐 영성하시잖아요. 우리 뭡니까? 삼매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마지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삼매와 삼마지는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저는 집중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뭐 제가 전임 심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 다니시는 심당에도 제가 있어봤는데, 저도 학생을 한번 가르쳐 본 적도 있고 제가 학생이 돼 본 적도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30분 공부하고 2시간 애들하고 놀고 뭐 그랬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30분 이상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분 놀고 30분 공부하고 한 2시간 애들 공부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야말로 전 매우 중요한 공덕이자 복덕이자 우리가 날을 갈듯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고 서원하고 기도 정진하는 거, 이거 저는 날을 가는 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든다, 삼마지에 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분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정진하기 전에 모든 관심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공을 하면, 기도를 하면, 정진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초점이 맞아지는 거죠. 초점이 맞아졌을 때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났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냥 분주하게 그냥 이거 쑤시고 저거 쑤시고 이것도 뭐 되는 동 마는 동 끝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 뭐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뭐 간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우리 불공, 특히나 우리 새49일 불공이라는 큰 대작 불공의 원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집중을 잘할 것인가, 삼매에 들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나의 무뎌진 이 나를 얼마만큼 잘 갈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만화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애가 있는데 얘를 아주 명궁사로 만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르치기가 좀 난감하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명궁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명궁사, 스승 같은 명궁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산을 하고 아들하고 이제 선생님, 스승님하고 딱 있는데, 뻔한 얘기겠죠. 이 스승님이 이 아이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뭘 하냐면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청소시키고 조금 남는 시간에 뭐 하냐면 이 쌀 한 톨을 이렇게 실에 매달아 놓고 그것만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 이거 왜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한 톨로 보이지 계속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잘 집중해봐. 근데 이 아이는 뭡니까? 몸이 쑤시죠. 아이고 빨리 활을 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뭐 쌀 한 톨 쳐다보고 있으라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 하다가 도망가고 또 잡혀오고 또 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잡혀오고 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쌀 한 톨을 보는데 진짜 쌀 한 가마니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스승님, 드디어 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화를 들어서 쏴봐라. 그렇잖아요. 쌀 한 톨은 못 맞춰도 눈앞에 있는 쌀 한 가마니 맞추잖아요. 그냥 만화책 얘기입니다만 저는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공사가 되는 건 활 쏘는 기술, 테크닉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지향하는 것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보여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력, 삼매, 불공, 서원, 정진, 이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안 그러셔요? 보이면 맞춰요. 안 보이니까 못 맞추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허물도 안 그러셔요? 내 허물을 왜 못 고칠까요? 아직까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허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불공하시면 내 허물이 먼지가 되어버리시던가요? 불공을 하면 하실수록 내 허물이 먼지가 되는 보이시던가요? 그게 궁극적인 우리 사원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불공을 하면 할수록 내 허물이 먼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크기가, 그 시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 허물이 왜 이렇게 커 보이죠? 그게 불공 잘하는 겁니다. 보이면 맞춥니다.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홈런 타자, 야구공이 호박만해 보인다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하시는 첫 주 회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불공, 특히나 이번에 또 총인이하께서 참회에 대한 매우 큰 강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큰 참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회를 하는데 내 허물에 대한 직관이 없는데 참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회하실 겁니까? 내 허물을 관조해야 되고 내 허물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하면 할수록 허물이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불공하면 할수록 내 허물이 왜 이다지 커 보이는지, 내 허물은 커 보이고 상대 허물은 작아 보이는 이 경지 우리 한번 맛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불공은 하면 할수록 내 허물은 작아 보이고 남의 허물은 이렇게 커 보일까요? 불공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불공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세사 49일 불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력 갖고 우리 늘 참회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지 않습니까? 딱지가 앉으면 뭐합니까? 보이질 않는데 보여야 맞추죠. 보여야 내 정진의 칼로 그걸 잘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지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마치 우리 아까 비유처럼 어린아이처럼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도망갔다가 잡혀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득한 마음으로 바른 초점과 바른 삼매의 원력을 갖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을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원력을 통해서 살펴내는 그런 공덕 있는 우리 보정시대당의 사부대중이 되기를